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미국이 인구 구조가 너무 좋아요. 줄을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씨한테 비행기 타고 가서 저희도 좀만 주세요. 일단은 미국은 불패다. 지금까지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미국 역시 2020년도에 정말 역사상 최고의 또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떠실까요? 네,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올랐잖아요. 한국은 계속 쉬다가 이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이 거의 9년, 10년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갈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버블인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게 대표적이죠? 4차 산업혁명의 관련주들인데 주로 신규 상장 업체들이 밸류를 너무 비싸게, 뭐 좀 비싸기보다는 높게 들어왔는데 그게 시장에서 또 굉장히 몰려서 어떻게 보면 고평가로 저는 봐요. 근데 네. 그 기준을 뭘로 삼냐면 저는 미국에서도 PSR로 보거든요. PSR이요? 예. 네. 그 PSR이라는 거는 Price to Sales Ratio니까 네. 매출액 대비 그 얼마를 시가총액을 받느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한 10배 받으면 사실 많이 주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들어오고 또 오르고 포함하면 40배 이상들을 받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회사들은 너무 좋은 회사들인데 뭐 데시도어도 들어왔고 뭐 팔란티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 40배 이상인 것들은 좀 약간 좀 고평가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S&P 500이나 그럼 나스닥은 지금 PR이 얼마냐 네. 또는 PSR이 얼마냐. 근데 PR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해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포워드로 보기는 하는데 한 해가 바뀌어서 지금 보면은 S&P가 22배 정도 되고요. 22배요? 예, 나스닥이 한 40배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40배가 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나스닥이 그렇다고 뭐 버블이다,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그거 이유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테슬라가 제일 핫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800조로 넘어선 것 같은데 회사의 이익은 지금 너무 작죠. 그렇죠. 네. 그 엊그제 보니까 테슬라의 PER로 굳이 계산을 하면은 1,500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나스닥을 계산을 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혁신 기업들이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아무리 차를 많이 만들어도 지금 50만 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공장 캐파를 독일하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중국하고 해놓은 거 보면은 300만 대 금방 넘어가고요. 목표는 이제 1000만 대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투자가들은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면 다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회사의 미래 매출에다가 PSR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이 안 나오고 또는 심지어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데시도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예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네.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시작이 뭐 20조에서 40조 시작을 합니다. 우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100조거든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이 나스닥에 있으니까 PR로 보면은 걔네가 깎아먹는 거예요. 기업은 어마어마한 가치 갖고 있는데 그럼 PR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개별 기업들이 좀 네. 그렇게 거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론이 있을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그래야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거품이 아닌 기업들은 뭐냐면은 미래에 없었던 업종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네. 네, 그런 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페이팔이나 뭐 비슷한 회사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예요. 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그 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카카오뱅크가 나타나가지고 은행에서 10조 이상 밸류를 그냥 단번에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걸리는데 시간이 뭐 2년도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런 패러다임 체인저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서 기존에 국영제에서 했던 그러한 밸류들을 다 뺏어오고 네. 새로운 혁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좀 독과점이었으면 좋겠다. 독과점이요? 네. 네네. 그런 기업들은 버블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독과점적이면은 산업 사이클 꺼지기 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기업도 있어요.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도큐사인이요? 예, 네네.
이걸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은 뭐냐면 디지털 서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대부분 회사에서 결제할 때 뭐 품위사 갖고 오면은 손으로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은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대부분 디지털 사인해요. 이메일 보내면 계약서 가고요. 거기다가 도큐사인에 사인 그 서비스. 예, 그 서비스를 하면은 네네. 그런 되는데 그것도 혁신이잖아요. 혁신이고 대단하게 이제 변화가 있는 기업인데 거기는 경쟁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만들어 나갔어. 이런 기업에 좀 한정해서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은 PSR이 40배라도 충분히 버틸만 한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남들도 좀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PSR 40배 이상이면 저는 사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가장 핫했던 최근에 상장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는 네. 고평가 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구조상으로는 경쟁사들이 우버이츠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플레이어가 지금 미국은 3강 구도인데 네. 도대시가 제 기억으로 한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마켓 시어가. 그래서 독과점적인 지위는 없지만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시장 자체는 되게 빠르게 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빨리 활성화되고 이제 성장률도 아직도 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보급률에 있어서는 미국은 좀 한국보다 훨씬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지금 또 최고까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대표님이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왜 미국일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고요. 네. 그 이유를 크게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거는 아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이 인구 구조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유럽이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보시면은 그 OECD 선진국들은 인구 고점 대비 최소 30에서 40%씩 빠져 있어요. 출생률이 낮아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은 1.1명 이렇게 났는데 미국은 100년 신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숫자도 당연히 좋겠지만 인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이유는 이거는 뭐 제가 5, 6년 전에도 계속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히스패닉이 많고요. 그렇죠. 네. 남미에서 이제 이민 왔었던 히스패닉이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막 제안도 많이 하려고 했던 건데 네. 히스패닉 분들은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고 보통 평균 2.4명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패닉 가정들을 보면은 한 3-4명씩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굉장히 네.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민도 이제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네. 그 전까지 굉장히 자유로웠잖아요. 이제 그런 이민자들이 계속 출산을 하면서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70% GDP의 70%가 소비 쪽에서 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채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텍스페이어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들이 결국은 짊어져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은 어렵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소비의 주체이자 세금의 주체인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기 성장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 원유를 수입 안 하는 국가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데 자급이 가능한데도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략적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면은 큰 그림은 일단은 미국은 불패다. 네. 많이 올랐는데 이거 괜찮나? 그렇죠.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 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근데 초반에도 제가 계속 이제 주식시장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아마 나중에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미국은 그 30년 동안 보면은 빠진 해가 6번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네. 6번이면 24번은 올랐던 거네요. 네. 확률로 계산하면 80%가 네.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재수없게 빠지는 해에 걸렸어도 네. 1년 뒤에는 다 회복했고요. 2년 뒤에는 수익이 훨씬 더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타이밍 재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자산 배분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운용을 하시는 거면은 미국 주식은 그냥 디폴트로 받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0%.
하나 다시 강조드리면은 이번에도 뭐 1조 달러 가지고 상원 하원이 얼마나 썼습니까? 1조 달러 더 증액하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큰 돈, 1,000조잖아요. 1,000조 원.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주주 환원을 매년 1조 달러 이상 합니다. 네. 그래서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해서 소각을 해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되고요. 800조 원. 네, 그 중에 애플이 한 100조 원 가까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기네가 연간 버는 순이익보다 더 많이 소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 미국에서는 주주 환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단기 펀드들이 굉장한 압박을 가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보시면은 다 대주주들은 그런 기업들로 다 돼 있어요.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런 ETF 관련한 회사들 다 그런 회사들이 다 대주주예요. 네, 큰 기업들은 다 그래요. 입김이 굉장히 센 거고 한국은 오히려 다 재벌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은 경영진들이 오너가 아직 있어요. 다 아직은 뺏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영진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뭐 반도체 투자에서 적자 나더라도 계속 하자. 할 수 있죠. 우리 2년 3년 적자 괜찮습니다. 네. R&D 투자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큰 결실을 이뤄내잖아요. 그게 한국의 저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적자 내면은요 보드 멤버 교체돼요. CEO가 3년 임기인데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펀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과도화된 그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주주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 800조 달러를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게 다 주주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거 나쁜 놈들이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 주주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자가 되는 데는 1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도 괜찮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앨런 머스크가 잘할 것 같고 부럽잖아요. 네. 그 사람의 부의 증가 속도가 부러우면은 저희는 그냥 테슬라 주식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올라타는 거네요. 앨런 머스크랑 똑같은 속도에 저희가 가진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인이 되기보단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걸 같이 가는 방향으로 네, 그런 전략이 아주 있죠.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네. 모르면 같이 가면 되죠. 그렇죠. 미국에서 유망 테마 또는 또 추천해 주시는 종목 이런 건 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는 되게 그래도 제가 틀리면은 네. 나중에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천천히 먹어도 따박따박 가더라도 조금 안전하고 비교적 눈에 가시성이 높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전 세계 70% 반도체 한국에서 하는데 네. 저 디램 랜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고 그랬을 때 보면 저는 반도체 업종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도요? 네,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성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물론 이제 대만 기업입니다만 TSMC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장비를 만드는 ASML이라는 기업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교적 너무 안전한 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요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전방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잖아요. 걔네는 설계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만들어주는 회사가 1등이 TSMC,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인데 TSMC 그 기술력이 그 팹리스 쪽에서는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TSMC한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의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는 TSMC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등등 자기네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캐파가 좀 있는 편이고 네. TSMC는 캐파 꽉 찼어요. 그래서 증설을 20조를 이제 늘어나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맞춰주니까 가격까지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산업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곰은 제주가 버리고 네. 돈은 이제 조련사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런 TSMC가 결국은 낙수효과는 다 받는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이클은 상당히 길다. 그리고 독과점이다. 네. 이런 부분들. ASML은 TSMC가 글로 가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의 노광 장비, 영어로 EUV 장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걸 만드는 얘네 ASML밖에 없어요. 독점이네요. 독점 100%입니다. 네. 그래서 줄을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저희도 좀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작년에 하고 오셨고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왜냐면 못 만들어요. 이게 한 대가 2,500억이고요. 장비 한 대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만 TSMC가 20대 주문해놨고 삼성전자가 한 10대 정도 주문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수작업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네. 독과점이면서 전방도 확실하고 미래로 가는 데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 얘네가 없으면 다리를 못 건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첨단 혁신 기업이 기술이 있어도 네네. 그런 거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다른 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은 전자결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페이팔의 마켓시어도 이제 뺏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한 거래소도 하면서 비트코인의 비축량도 꽤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예, 좀 그런 회사들도 한번 꼭 공부해 보실 만한 회사입니다. 네. 너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네.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은 김태형 그로스힐스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고 3200 시대를 맞이한 주식시장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자이언트TV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든든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